급박하게 흘러가고 있는 중동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각 오늘 대한민국을 콕 집어 거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노골적이고 또 강하게 압박해서 이 문제가 한미 간의 중대한 쟁점으로 급부상했습니다. 트럼프는 오늘 주한 미군 규모까지 언급을 하면서 자신들이 제공한 안보 우산의 빚을 갚으라는 식으로 우리를 몰아세웠는데요. 중동 상황 영상으로 먼저 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지난 14일 처음으로 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청할 때는요, 바라건대라는 짐짓 공손한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러더니 오늘은 주한 미군까지 거론하면서 노골적으로 청구서를 흔들어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시각 오늘 재차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많은 원유를 들여오는 국가들이 파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콕 집어 압박했습니다. 해협을 통해 수혜를 입는 당사국이 군사적 부담도 떠안아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트럼프는 한 발 더 나아가 한국과 일본, 독일 등의 각각 4만 5천 명 규모의 미군이 주둔하며 안보 지원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미국이 오랫동안 안보 우산으로 보호해줬는데 왜 미국이 필요할 땐 파병의 열의를 보이지 않느냐는 취지의 불만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취지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사실과 다른 점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한 미군, 주독 미군 숫자가 대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주한 미군이 4만 5천여 명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 실제 주한 미군 숫자는 2만 8,500명 수준입니다. 주독 미군의 경우 3만 5천 명 수준이고요. 역시 트럼프 발언과는 1만 명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이처럼 수치를 사실과 다르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공세를 펴는 트럼프 특유의 화법이 다시 동원됐다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You know, we get less than 1% of our oil from the Strait, and some countries get much more. South Korea gets 35%. Some aren't. Some are countries that we've helped for many, many years. We have some countries where we have 45,000 soldiers, great soldiers, protecting them from harm's way.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렇게 한국을 비롯해서 특정 국가들을 정조준해서 파병을 압박하면서도 또 동시에 미국은 세계 최강이라서 도움이 필요 없다, 이런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이게 좀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진위가 과연 뭔지 헷갈린다,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6일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럽 동맹국들이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비난하다가 돌연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며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군함 파견을 요청한 건 해당 국가들의 반응을 살피려는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직전까지 노골적일 정도로 파병을 압박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앞뒤가 맞지 않는 메시지로 혼선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쨌든 이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요, 트럼프뿐 아니고 미국 행정부의 다른 주요 인사들도 가세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미국의 파병 요구는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렇게 봐도 될 듯한데요. 실제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이 어제 조현 우리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서 사실상 파병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루비오 장관은 어제 조현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장기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고 글로벌 경제와
국제 유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국가 간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통화는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루어졌고 루비오 장관이 직접 호르무즈 해협 안전을 위한 여러 국가의 협력을 강조한 만큼 사실상 호르무즈 파병 요청을 공식화한 거나 다름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이 조현 장관 본인은 오늘 미국 측의 공식 요청에 대해 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 외통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받곤 파병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다. 현재는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라며 답변을 흐린 겁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미국 측의 공식 요청을 인정할 경우 곧바로 우리 내부에서 이 찬반 대립 등 격렬한 회오리가 예상이 되고 그걸 또 부인을 할 경우에는 미국 측이 반발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 장관이 의도적으로 전략적 모호성을 택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든 이 조현 장관의 오늘 국회 답변만 봐도 이 파병 문제를 놓고 정부가 얼마나 난처하고 또 고민이 큰지를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규현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어제 미국 측의 정확한 진위를 파악하는 중 이렇게 밝힌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리나라를 향한 이 전함 파견 요구 더욱 노골적이고 강경해진 상황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 전화로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실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지난 14일, 그러니까 처음으로 이 군함 파견 얘기를 꺼냈을 때 트럼프 대통령 바라건대라는 어떤 완곡한 표현까지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요 안보 우산을 또 직접적으로 노골적으로 꺼내들면서 아주 한층 강경하고 그리고 노골적으로 대한민국과 일본 등에게 참전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트럼프 왜 이렇게 대한민국을 압박한다고 보십니까? 대한민국만 압박하는 건 아니고요. 대한민국과 일본을 포함해가지고 지금 5개 국가, 앞으로는 이제 7개 국가가 될 텐데 네. 그런 국가들을 다 향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독일에 4만 5천 명 정도씩 각각 있는데 그들이 정작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서지도 않는다. 우리는 그들을 도와주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한미군이 28,5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이제 45,000명이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네. 그래서 지금 14일 날에는 바라건대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던 것이 이번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작전에 참여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참여를 바라는 것이 그전에는 권유해서 바라건대 이렇게 해서 이제는 강력하게 참여할 것을 권고한다고 그러니까 거의 반강제적으로 참여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네. 결국은 이란에 대해서 이제 여러 나라들과 함께 더 압박을 가해야 되겠다. 그래서 혼자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부담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개상되고 있는 나라들한테 대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신의 속내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요. 공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청와대는 연일 이 한미 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충분한 논의를 한 뒤에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입장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예, 사실상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가 되면 이게 이제 우리 한국 경제에 아무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될 첫 번째 고민일 겁니다. 그런데 네. 잘 아시다시피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원유의 7, 80%가 이쪽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것이 이제 봉쇄되고 있는 것은 우리 경제의 목줄이고 우리 한국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굳이 이제 트럼프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한국 스스로가 외교적이고 군사적인 그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도 이제 어떻게 하면 국익을 지키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줄 것이냐 하는 것이 변수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고려 사항이 있는데요. 네네.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청해 부대가 나가 있긴 하지만 청해 부대는 해적 퇴치나 상선 호송 임무를 수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대가 만일에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으로 가게 되면 이제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국회의 동의 여부를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 하나 있어야 될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주변국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 이런 나라들이 반응을 보면서 네네. 우리가 또 결정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고민도 있고요. 네네. 또 아무래도 이제 한미 동맹이 그만큼 중요하니까 한미 동맹도 이제 고려를 해야 될 거고요. 네네. 네 번째는 만일에 이제 해군 연합체를 이제 구성한다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제 다국적 군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다국적 군의 일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좋은 건지 그렇지 않으면은 2020년대에 우리가 2020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독자적으로. 다국적 네네. 군에 들어가지 않고 독자 파병하는 것이 좋은 네. 건지 네.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청해 부대를 뭐 한 2,000km밖에 안 떨어져 있으니까 네. 아덴만에서 호르무즈 해협으로 바로 보내서 임무를 수행해도 괜찮은 건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현재 청해 부대가 거기에 가서 임무 수행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면 도대체 거기에 가야 되는 그런 함정에는 어떤 무기 체계가 보완이 돼야 되는지 그렇죠. 네.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네네. 대한민국이 전함을 파견했을 때의 득실, 또 파견하지 않았을 때의 득실은 뭐라고 보시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 결국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익보다는 이제 손실 측면에서 얘기하는 것이 네. 더 우리한테 이렇게 잘 와닿을 것 같습니다. 만일 파병을 하게 되면은 이란으로부터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선 이제 우리 군함이 가게 되면은 군함에 피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당연히 대한민국 국적의 유조선도 피해 가능성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지금 카타르, UAE, 쿠웨이트, 바레인, 사우디 이런데 네. 대한민국의 공간도 있고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도민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국가에 지금 미국의 공간이라든지 미국의 기업이 피해를 입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런 기업들이나 공간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네. 그러면 이제 파병을 했을 경우에 우리의 손실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요. 네. 만일에 파병을 안 하면 미국으로부터 이제 어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관세 문제는 결국은 슈퍼 301조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네. 이것 가지고 이제 한국을 이렇게 좀 괴롭힐 가능성도 있고요. 네네. 또 대미투자특별법도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든지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든지 마스가 이런 어떤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차질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네. 것들이 모두 다 우리 한미 동맹을 훼손하는 그런 이제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네. 우리 대통령이 지금 이제 천명하고 있는 외교라고 하는 것이 실용외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 때가 우리가 덜 이제 손해를 볼 것인가. 네네.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네. 다른 나라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 것을 봐가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거라고 보는데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참여하는 방향으로 네네. 그러나 좀 시기를 조정하면서 네. 방법을 또 강구하면서 그렇게 참여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